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안대로 추진되다 설계 변경을 통해 위험천만한 시설이 된 지산나들목과 관련해 광주시가 폐쇄 방침을 바꿔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원안 설계대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130여 명의 노인 환자들이 있는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 열흘 새 두 차례 불이 났지만 모두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21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참사 이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한 덕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무안군이 추진하려던 대형 프로젝트를 돌연 보류했습니다. 무안 군민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무안군을 김영록 지사가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제 발표한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남 동부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은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변경돼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요. 광주시가 폐쇄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처음 설계대로 우측으로 빠져나가도록 추가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나들목과 달리 좌측으로 진출입하는 형태로 설계 변경이 이뤄진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실시한 영역에서 진출 실패율이 최대 8배, 사고 발생률은 최대 14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폐쇄가 예상됐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개통을 하거나 하는 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폐쇄 대신 재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위험해진 도로인 만큼 당초 원안대로 우측으로 진출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가 새로 제안한 지산나들목 진출로 신설 계획 도면입니다. 기존의 좌측에서 빠져나가는 진출로 대신 4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진출로를 2025년 4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진출로는 구조물을 세워 일반적인 도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결론을 낸 데는 세금을 77억 원이나 들인 구조물을 그냥 폐쇄하는 것보다 교통 수요를 감안해 재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는 나들목을 매몰 처리할 경우 지산나들목 개통을 전제로 한 조선대야 나들목을 잇는 도로도 함께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산 유원지가 만들어지거나 또 신양파크 또 무등산 관광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한 진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49억 원으로 광주시는 이 사업비 중 일부를 이순환로 민자구간 운용사인 맥커리 측에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세금 낭비 논란을 가져온 지산나들목의 설계 변경 과정을 특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연이어 빠른 귀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갑석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녹취록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당의 정당성과 도덕성,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송 전 대표는 사퇴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임을 져버려선 안 된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해 따로 할 말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는 당원과 국민의 당혹감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송 전 대표가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일말의 의구심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곡식이 기름지게 되고 본격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절기고구입니다. 고구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꿉꿉한 가운데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전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순천과 장흥에서는 가시거리 10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보성의 가시거리도 25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130여 명의 노인 환자들이 있는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병원은 열흘 전에도 불이 났지만 다행히도 모두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10년 전 장성에서 21명이 숨진 요양병원 참사 이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등이 제때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불 꺼진 요양병원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병원 곳곳에선 물방울이 떨어지고 바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병원 건물입니다. 이 불은 이 건물의 지하 1층 목욕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은 45분 만에 꺼졌지만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는 등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병동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1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계단 타고 올라오는 연기가 2층하고 3층하고 그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해당 병원은 열흘 전에도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큰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두 번 모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소방시설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21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해당 병원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완비한 겁니다. 두 차례 모두 불이 난 직후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석본 설비에 의해서 저희 소방으로 지금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화 석본 설비가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지난번 화재로 고장난 보일러실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군이 추진하려던 대형 프로젝트를 최근 돌연 보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무안 군민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무안군을 김영록 지사가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공항 인근 91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무안군은 이곳을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1,600억 원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도 시행사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사업 관련 업무 협약에 대한 김영록 지사 보고 이후 돌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AI 첨단 농산업 관련 용역이 끝난 뒤 무안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사업과 함께 검토하라는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무안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일정들이 좀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이. 이 때문에 17일 저녁으로 예정됐던 무안군수와 전남지사의 만찬 자리도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무안군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무안 군민도 전라남도의 군민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안의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둔 듯한 김영록 지사의 최근 발언과 전남도가 조직적으로 무안 군민들을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도록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들까지 무안 지역 주민들의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끽소도 못하고 전라남도에서 도지사가 무안군을 콕 찍어서 표현하는 것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범대위 측은 전남도청 앞 릴레이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가 방학 중 장애 학생들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는 현재 장애 학생의 방학은 민간에 의존해야 해 공교육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방학 중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기관의 돌봄을 요구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방학 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광주시와 북구가 연제동 일대 영산강 둔치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4만 3천 제곱미터 27홀 크기로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이 광주 시민의 식수를 취수하는 덕흥보 4km 상류에 위치해 있어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청인 북구는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협의한 결과 수질오염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정기 수질 검사도 진행하고 있어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재산의 강제 매각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등은 대법원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된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즉각 판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 피해자 중 이제 다 죽고 양금덕과 둘만 남았다며 정말로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합을 하려고 하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입원시킨 부인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성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해남 자신의 집에서 부인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부인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가족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뒤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조성 중인 전남 동부통합청사 이전 부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동부 지역 본부를 전남 이청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도 기존보다 확대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조직 개편안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통합청사 입주부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기존 1국 6과 154명 규모에서 1본부 3국 1관 11개과 32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동부본부에 있던 환경산림국에서 환경관리국 하나를 독립시키고 산림과에 문화 관련 2개 부서를 더한 문화산림휴양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으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오는 7월 통합청사로 확대해 문을 여는 동부지역본부가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하도록 기존 3급 본부장을 2급 본부장으로 상향시켰다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안이 동부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원, 도립미술관 등과 연계된 문화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순사건 지원단 이전으로 희생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사실조사에도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산단의 조성과 지원 분야가 분리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면서 투자 유치에 좀 실질을 좀 기해보자.
도 본청은 기존 관광문화체육국의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문화부서 동부본부 이전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희망인재 육성과를 더해 관광인재체육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도의회에 상정해 가결되면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편 어제 전라남도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정도의 조직 개편으로는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균형 발전을 말할 수 없다는 건데요. 민선 7기와 8기, 전남 서부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소외로는 전남도가 남학으로 청사를 옮긴 이후 꾸준히 제기해왔던 고질적인 현안 문제였습니다. 행정 기능이 서부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전남 동부권은 전남의 행정 변방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남 동부권의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도청 동부권 통합청사의 신축이었습니다. 여기에 동부적 본부를 동부권에 가장 필요한 조직으로 기구를 확대하기로 함께 약속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개청을 앞두고 나온 동부적 본부의 조직 개편안은 지역사회의 허탈과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여전히 소외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조직 개편안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외받았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기회가 아마도 이번에 이제 동부청사를 개편하는 과정일 텐데 그마저도 이제 이런 형식 좀 흉내내기 이런 것에 그친다면 동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사회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데는 전남도가 동부적 본부의 기능 확대를 암묵적 담보로 삼아 국가 공공기관 이전 등을 서부권으로 집중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동부적 본부가 실질적인 전남도청 이청사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사이 전남도가 새롭게 유치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한국섬진흥원,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등 국가 공공기관들은 서부권으로 잇따라 털을 잡았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목포에 유치되는 등 공공기관 유치도 주로 서부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부지역 본부 확대 개편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 상당히 실망스럽고 우려가 깊습니다. 전남 동부권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하며 전남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던 김영록 지사의 광역 행정에 대한 진정성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 대표가 오는 6월 이후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시내버스 노선권과 관련해 최대한 양보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철 대표는 민감한 부분이었던 노선권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최대한 양보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회사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하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일단 이 대표의 이 같은 결심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내버스 회사 인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과 협상 테이블도 조만간 마련해 구체적인 인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 측과 만나 시민들과 시 버스 측이 공감할 수 있는 협상 내용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은 버스 운행이 또 멈추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80여일 동안 버스가 멈춰서면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되지요. 목포 시민들은 차도 없고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정말로. 경영난 때문에 사업 포기를 선언한 버스회사.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목포시. 뚜렷한 대책을 단기간 내에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목포시와 버스회사,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함께 만드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MBC 시사용광로가 오늘 밤 호남 지역의 가뭄을 주제로 두 번째 방송을 이어갑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용광로에서는 50년 만의 가뭄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 서삼석 의원과 김신남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이 출연해 호남 지역의 유례없는 가뭄의 원인과 해법을 토론합니다. 호남 MBC 3사가 함께 만드는 시사용광로는 한 달에 한 번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의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60개에 가까운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보육 대체교사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등 57개 연명단체는 지난 3일 전남지방노동위가 보육 대체교사에 대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며 광주시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보육 대체교사들을 고용한 광주시 산하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 보좌관 급여 착복 의혹을 받았던 박미정 광주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노동청과 시의회 윤리위, 검찰 등의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당으로부터도 제기된 의혹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미정 의원은 지난해 사설 보좌관 보조 직원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고흥향구회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단 조립장에 순천 유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순천 고흥군 향구회는 어제 순천 팔마 실내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고흥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구축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을 거스를 뿐더러 국가 균형 발전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회 측은 한화가 대기업을 유치해 인구 소멸을 막고자 하는 고흥 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렸다며 대안과 의사표명이 제시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이숙희 그린 ENS 대표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보통신 장비 분야 전문가로 실시간 다채널 전력 계측을 통한 새로운 전력 측정 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서 곡식이 기름지고 본격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절기고구입니다. 고구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높게 올라서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아침 출근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순천과 장흥의 가시거리는 100m 안팎으로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높게 올라서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도 27도, 화순에서는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 장흥에서도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8도, 광양의 낮 기온도 2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광주의 낮 기온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